감독님 먼저 관객분들에게 짧게 인사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まだちょっと見終わったばっかりで、あんまり監督が出てくるのはどうなんだろうと思うんですけども、いかがだったでしょう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最後までご覧いただいて。 지금 보신 직후일 텐데 이렇게 감독이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도 얼떨떨한데요. 어떠셨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독님이 지금 이 관에 계시는 관객분들한테는 거의 이제 아이돌 같은 그런 스타일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はい、韓国でたくさん僕の映画を見ていただいている方がいるのは本当に心強いですし、そういうファンの方たちがいたからこそ今回のブローカーのこのキャスティングとか韓国での僕の映画の制作というのが、きっとスムーズに皆さんに温かく見守られながらできたんだと思っており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국에 제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 무로카의 캐스팅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제작했던 것이 가능해지고 순조롭게 촬영이 됐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사이에 임무인들이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올라 있는 질문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감독님에 대한 이제 애정이 넘치는 관객분들하고 이제 첫 GV 상영인데요. 좀 이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혹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행사들을 좀 자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GV 관객과의 어떤 그런. そうですね、上映後になるべく劇場で一般の方たちの感想に触れ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多分全作品デビュー作から必ずやるようにしてます。 네, 저도 가능한 한 일반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데뷔 작품부터 모든 작품에서 이렇게 상영 뒤에 GV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영화 제목인 어떤 브로커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얽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로커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영화 제목이기도 한 이 브로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미. 最初につけてたタイトルは「ゆりかご」っていうタイトルをつけていて、韓国で制作の準備を始めた時には「ベイビーボックスブローカー」っていう B が頭文字になる3つの単語を並べていてこの赤ちゃんと箱と売る人々の話だっていうふうに自分では頭の中にそこから離れないようにと思いながらつけたタイトルだったんですけども、最終的に出来上がってみた時にどこで確信したかというと、観覧車の表でペドナ演じる主人とイ・ジュンさんイ刑事が私たちの方がブローカーみたいですねっていうセリフを書いた時に、そのブローカーが単純にサンヒョンたちだけではない、そこで少し逆転する感じ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れが物語の着地なんだなっていうのに自分で気づいて、これならタイトルがブローカーでい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結構後ですね。だから
처음에 붙였던 제목은 요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또 베이비 박스 브로카라는 이름이 가제로 붙여졌었고요. B의 그 알파벳을 3개 그 나열한 제목이 임시적으로 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개의 베이비 박스 브로카 이렇게 나열했던 이유는 이 이야기가 아이와 박스와 그것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잊지 않도록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최종적으로 영화가 완성된 것을 보고 난 뒤에 제가 그 브로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됐었던 것은 그 관람차 장면에서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진과 이형사 역할이 이제 하는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마치 브로카 같네요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 대사를 제가 쓰게 됐을 때 원래는 상현 일행이 브로카였지만 이 장면에서 뭔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의 착지점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목을 브로카로 바꾸게 됐었습니다. 꽤 그 뒤쪽에서 영화 작업하는 후반 쪽에 이 제목이 정해졌었습니다. 네, 이 질문들을 지금 뭐 벌써 70개가 넘어가지고 질문을 좀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원망을 들을 것 같아서. 네. 네. 슈퍼피코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촬영하시면서 배우진분들과 서로의 어떤 소통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네.脚本書き終わった時に今回こんなことがやりたいんだってお手紙をみんなに渡したりクランクインの直前に、ソン・ガンホさんたちにはその警察で捕まった時の供述調書みたいな形で、私は何年何月にどこそこで生まれましたみたいな、そういう自分のプロフィールを結構細かく書いたものをお渡しして、でペトゥナさんには始末書っていう形で今回の件に関してみたいな書き出しでもやっぱり自分の生い立ちからずっと書いたものを渡してっていうような、ちょっとそういうお手紙的なやり取りをいつもよりは丁寧にやりましたけども、現場の意思の疎通はですね、今僕の隣にいらっしゃるヨンジミさんがもう何年ですかね、僕の通訳をしてくれるようになって15年ぐらい経つね、じゃあねなのでもう僕がいなくても僕のインタビューに答えられるぐらい僕の考えてることはお分かりになるので彼女がそばにいてくれるとほとんどその言葉が通じないストレスみたいなことはない状態で結構日常会話ができる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よ。なのでそういうスタッフがいてくれて初めて実現できてるプロジェクトだと思います。翻訳しにくそうですけれども褒めすぎてて、でも事実なので翻訳してくださいそのまま네. 우선 쓰고 난 뒤에 제가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손편지를 모든 분들께, 배우분들께는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랭크인 직전에는 우선 송강호님, 강동원님께는 송강호님 배우님에게는 경찰에 잡혔을 때 했던 취조 때 내용을 진술서처럼 제가 작성을 해서 본인의 몇 년 몇 월생이다 이런 프로필과 같은 내용을 직접 적어서 전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베드나 배우에게는 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 그 심할서 형식으로 이번 건에 대해서는부터 시작되는 문장을 작성을 해서 직접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을 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편지 형식으로 인물의 배경을 설명한 내용을 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평소보다는 좀 더 그 작업을 정성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지금 제 옆에 있는 그 연지미 씨 통역가가 알게 된 지 한 15년 정도 부산영화제를 통해서 또 알게 됐었는데, 제가 그 없어도 제 얘기,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다 이해하고 전달을 해줄 만큼 제 생각을 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통역가분이 옆에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일상 대화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그 의사소통이 실현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너무 칭찬을 해서 옆에서 통역하기가 참 그 힘들 텐데요. 사실인 만큼 직접 통역을 해주시면 합니다. もう僕は帰らせていただいて、後の Q&A は四次美さんにお願いしようかな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GV는 연지미 씨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이 영화만 잘 만드시는 게 아니라 유머도 너무 또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이렇게 한번 답변하시는 동안에 또 거의 100개의 질문이 됐는데요. 네. 고로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와이즈업이 잠깐 삽입곡으로 나온 것과 그 메고놀리아 언급이 이제 극중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브로커는 메고놀리아처럼 상처 입은 불행한 이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이 메고놀리아 언급과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제 삽입을 하고 계셨는지. 네네네네. どのような思いですごく好きな曲だし、とても好きな映画なんだけど、それも主人のプロフィールの中に、プロフィールに書いたからといって必ずしもそれが全部映画の表に出てくるわけではないし、出さなくても全然構わないんだけど、曲に関して言えば、旦那さんと大学時代に一緒に見に行った映画がマグノリアで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その手渡したプロフィールに書かれているんですよね。それをベースにして作ったシーンなんですね。なのでなんだろうな、そうまさにだから自分の人生というのがそんなに思い通りには進んでいかないんだけれどっていうような、なんかそんな時にこう曲をかけてみ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なんか窓を開けて同じ思い出を共有してる人にその曲を携帯を通して聴かせるっていうのをどうしてもやりたかったっていう感じなんで、とても好きですけど、シーンはシーンのペドナはやっぱり神がかってるなと思いますね。 우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베두나 배우에게 사전에 전달했던 수진의 프로필 안에는 이 영화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프로필 속에 그런 언급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영화에서 그 부분이 설명을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곡과 관련해서는 그 남편과 대학 시절에 함께 보러 갔던 영화다라는 설정으로 그 프로필 속에 소개가 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면이었습니다. 네. 어떤 순간에 그 내 인생이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 곡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제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면서 그 영화를 함께 봤던,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에게 핸드폰 너머로 그 음악을 들려주는 장면을 꼭 넣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 씬에서의 베두나 배우의 연기는 정말 신이 내렸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 베두나 배우는 자리에 없지만 큰 박수로 한번. 네. 하카펠님이 남기신 질문인데요. 네, 감독님 정말 감동적으로 보고 영혼이 많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대부분 부정적이고 무서운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브로커에서는 어둠 속에 더 진실적이 되고 뭉클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빛과 어둠의 표현으로 영화 브로커 안에서의 감독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의 표현으로 영화 브로커 안에서의 감독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なんだろうあんまり一言で言えないことを描いてるんだけど、自分ではどう説明するとこの映画がうまく伝わるんだろうって考えるんだけど、いつもなるべくこう世界を白と黒の対立で描かないっていうふうに決めていて、いずれもこうグレーのグラデーションで描こう、グレーのグラデーションで世界を描くっていうことを自分では心がけてるんですね。で今回も子供を捨てた母親とそれを売りに行く男2人、ちょっと外から見ていると本当に悪い人たち、真っ黒だと思うんだよね。でそれを逮捕しようとする正義を背負ってる刑事が真っ白だと思うんだけど、それがこう旅を続けていくうちにどっちの色もグレーになってって、最後どっちの方が黒が強いのかちょっと分からなくなるような、そういうこう反転していくような映画になるといいなと思っていたのがありました。それが最初に考えたイメージかもしれません。 네. 뭘까요? 한마디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영화에 제가 담았던 의도를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 한 이 세상을 표현하는데 흑과 백의 대립이 아닌 것으로 묘사를 하고 싶다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의식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레이의 그라데이션으로 이 세상을 묘사하는 것을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는 아이를 버리는 엄마와 그리고 그것을 팔러 가는 남자, 이건 분명히 밖에서 보면 나쁜 사람들이고 새까맣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이들을 쫓는 형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흰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 영화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섞여가면서 그레이 색깔이 되고 어느 쪽이 흑인지 백인지 알 수 없는 지점이 생겨나고 뭔가 반전이 색깔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もう一つは3つの箱を描こうと思っていて、1つ目がそのベビーボックスっていう赤ちゃんが捨てられる箱で、もう一つが売りに行く人たちが乗っている車という箱があって、そこで乗った人たちが疑似家族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2つ目の箱で、でもそれはいつまでも乗れる箱ではないから、それが物語の最後で、みんなが降りた後にもう一つ最後にウソンという赤ちゃんの周りに近いところにいる人もいれば、もう遠くから見ることしかできない人もいるんだけども、その人たちがみんなウソンの周りにいる一つの大きな箱、社会のような箱、目には見えないけど、そういう3つの箱を赤ちゃんが動いていく話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自分では。ちょっと抽象的な言い方ですけど。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세 가지의 상자, 박스였습니다. 첫 번째 박스는 아기가 버려지는 베이비 박스의 상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박스는 그 아이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량,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박스고,
그 차량에 함께 하고 있는 두 번째 박스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사 가족이 되어가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박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박스는 언제까지나 그 안에 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차에서 또 내려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내려야 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데 제가 생각했던 마지막 박스는 우성이라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멀리서 지켜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우성이를 둘러싸고 있는 어른들이 그 사회 같은 어떤 큰 그 박스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박스이지만 그것을 세 번째 박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 세 박스를 거쳐가면서 움직이는 이야기를 처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영화 보시면서 혹시 잘 이렇게 받아들이셨나요? 혹시 그러셨다면은 환호와 함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 일본인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지방 도시 로케이션 촬영을 또 하신 점이 또 굉장히 또 인상적인데요. 그 지방 도시 어떤 촬영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또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필립 와델스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그 극중 이제 지역에 관한 언급이나 군대 대사 등 대사들이 로컬라이징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각본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 작업 과정이 궁금하다고. 韓国的な要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旅をする話だったので、僕が行ったことのある場所がプサンとカンルンとソウルそこしか知らなかったから、その3つをつなぐ話にしようと思って、でKTX も一度乗ったことがあって、とてもトンネルが多くて印象的だったから、KTX のトンネルをうまく生かしたシーンを描いてみようってちょっと思ったんですよね。そんな本当にそれを頼りにして3つの地点を決めて、あとはもう本当にスタッフと一緒にずっと道をたどりながら、どのルートでどういうふうに行ってどこで誰に会ったら面白いかっていうのはもうロケハンをしながら決めていきました。이번에는 여행을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가본 적이 있었던 장소는 부산, 강릉, 서울이 전부였습니다. 그곳밖에 몰랐었는데 일단 이 세 장소를 이어가는 이야기를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KTX에도 한번 타본 적이 있었는데 터널이 많은 게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KTX를 타면서 터널이 나오는 그 부분을 좀 살리는 씬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그 세 거점을 먼저 정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그 스태프분들과 도로를 함께 차를 타고 헌팅을 하면서 다니면서 어떤 루트로 가면 좋고 어디에서 누굴 만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의논하면서 정해나갔었습니다. 네, 이 질문에 이제 이어가지고 이스트워트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영화 잘 봤습니다. 긴 영화 감동이 있습니다. 부산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등장인물이 아주머니 한 명 빼고 전혀 사투리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의도된 설정이신가요? 라고. おばさんってのはあれかな、クリーニング屋の表のおばさん。 그 아주머니라는 게 그 4년의 세탁소 밖에 계신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전은そこか。表のおばさん。 원래 살고 있던 집 앞에서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그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쏘다. 네. すいません。 죄송합니다. これね難しいんだよね。正直言うと僕にはどっちもわからないもんだから、それが方言だということもわからなくて。
で全員を例えばプサン出身の人で統一するわけにもいかないなっていうのがあって、そうすると喋る人と喋んない人がこう混ざったりすると逆に気になるのかなと思って、あんまりそこはこだわらないでやろうというふうに今回は考えてしまいました。ごめんね、気になってたら申し訳ない。そうそうそうそう、はいはい。 네,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게 서울 말을 하는 건지 부산 사투리를 하는 건지 둘 다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등장인물이 부산 출신이라는 설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부산 사투리를 하는 사람과 또 전혀 하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나왔을 때는, 섞였을 때는 오히려 그게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는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좀 신경이 쓰이셨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보실 때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요? でももしなんか次チャンスがあったらなんかそういう方言だけで撮るっていうのも面白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した。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사투리를 쓰면서 영화를 좀 만들어봐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이 답변하시면서 그 이제 KTX를 타고 이제 그런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와 관련한 이제 질문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개와 자학님이 이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기차에서 상현과 소영이 이야기할 때 터널을 지나면서 순간적으로 주변이 어두워지고 상현이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 부분을 연출하실 때 어떤 점을 신경 쓰실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음. 一番言いたいことを相手に聞こえないっていうのをやりたいなと思って、サンヒョンのセリフの後半は観客には聞こえるんだけどソヨンには聞こえないっていう、それをやりたいなと思いました。だいたい人の気持ちとか言葉ってそういうことが多いので、シーンはそういうつもりで書いてます。 네, 가장 하고 싶은 말이 그 상대방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런 좀 상황을 묘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상현의 후반의 말은 관객들은 들을 수 있지만 소영에게는 그게 전달이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런 장면을 좀 찍고 싶었습니다. 대개로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그 진심 어린 말이라는 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한번 저신해서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이코디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감동적이고 정말 울림이 큰 영화였습니다. 브로커 상현 일당과 이들을 쫓는 두 형사들, 아이를 입양하려 했던 양부모까지 대부분 어느 정도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어느 가족에서는 인물들이 죽거나 연행되고 원래 학대 부모에게 돌아가는 등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어느 정도 안타까운 결말을 맺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유사가족이 나오는 두 영화, 어느 가족과 브로커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でもサンヒョンはもう輪の中には戻ってこられないからな。みんなが幸せになってるわけじゃないんだよな。サンヒョンはウソンの幸せを考えた時に彼にできたのがまた犯罪だった。でもそのことによってウソンは守られた。でもサンヒョンがそう考えてというか、そういう行動をとってあそこからいなくなったことを残された人は知らないからさ、多分一人で逃げたんじゃないかってどっかでちょっと思われてるかもしれないよね。だから必ずしも全員が幸せになってるわけじゃ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自分では思ってますし、それでも
それでも最後に少しいつもよりは前向きな着地をしたいなと思ったのは、多分、僕もそうですし、見た方もウソンが幸せに、ウソンが生まれて育っていくことをみんなにも祝福してほしいなという気持ちが多分今回は強かったからだと思います。3票の代わりに祝福してほしいなと思いました。네. 그렇지만 그 상여는 이 서클 안에는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거는 아닌데요. 상여는 우성이의 행복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이 또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성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그런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도 조차도 그냥 여기서 도망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 결말은 아니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소 제가 이제 만들어왔던 작품보다 약간은 좀 긍정적인 밝은 결말이 되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는 관객분들도 우성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마음을 뭔가 비는 마음이 여기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관객분들께서도 이 우성이라는 생명을 좀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상연을 대신해서 우성이를 좀 축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의 질문을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물고기 델라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임신 존절 미혼모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린다고 이제 소감을 남기셨고요. 질문은 한국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문제 중에 베이비박스 미혼모를 다루신 어떤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영화에서 전작들과 비교해 좀 더 극적이고 유머러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국의 어떤 정서를 고려한 것인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使われた理由というのは何か韓国の情緒を考慮されていることなんでしょうか。で原作に比べるともっとよりドラマチックでユーモアが増したというふうにも思いました。もともとはそして父になるという映画を作る過程で日本の養子縁組制度とか里親制度とかを調べていく中で、日本に熊本県に一つだけコウノトリのゆりかごという名前なんですけども、いわゆる赤ちゃんポストが存在するというのを知りました。で関心を持っていろいろ本を読んだりしていった時に、その段階で何か映画に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同様のものが韓国にもあって、そちらは日本の10倍ぐらいの赤ちゃんが預けら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を知りました。数がそんなに多いのはおそらくいろんなその事情が日本と韓国でのその、出産中絶もそう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に関する考え方の違いというのがきっとあるんだろうなと思いましたけれども、それを知った時に最初に自分の中に浮かんだのがこれ社会的なテーマとかなんとかじゃなくて、すごくちょっと不謹慎に聞こえちゃうかもしれませんが、ボックスに預けられた赤ちゃんを新婦姿のソン・ガンホがこう抱きかかえて笑顔で優しく笑いかけて、でも売っちゃうっていう優しいんだか優しくないんだか、いい人なんだか悪い人なんだかわからないソン・ガンホっていうのが自分の中に
ポンとイメージとして湧いて、あ、この男の話をやってみたいっていう、もうそこから膨らましていった話なんですね。だからそのベビーボックスと新婦尊願法っていう、そこからの発想です。 네, 원래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의 입양제도나 양부모 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일본에 딱 한 군데 황새의 요람이라는 소위 말하는 아기 우편함이라는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책을 본다든지 여러 이제 조사를 하게 됐을 때 그 단계에서는 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그와 비슷한 시설이 한국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시설에는 일본보다 10배 넘는 아이들이 맡겨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그 맡겨지는 아이가 많은 이유에는 뭐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이고, 뭐 출산의 문제, 낙태의 문제, 한국과 일본의 생각의 차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것을 알게 됐을 때는 저는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나 상황들을 떠나서, 사회적인 어떤 주제를 떠나서 제가 제 안에서 떠올랐던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를 안고 있는 신부복 차림의 송강호 배우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상한 얼굴로 환하게 따뜻하게 웃으면서 말을 거는데, 그리고는 팔아버리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애매하게 좀 알 수 없는 그런 송강호 배우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것이 출발점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의 어떤 살이 붙어 나갔었던 그런 그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서는 이 베이비박스와 신부복 차림의 송강호 배우가 이 영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질문이 이제 한 120개 정도 남았는데 감독님이 집으로 못 돌아가실 것 같아요. 감독님이 집으로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영화라는 날개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배두나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상현 일행에 대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아이를 버릴 거면 낳지 말든지라는 등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제 인상적인데, 혹시 이 인물의 어떤 기본 설정에서 부모에게 어떤 버림을 받았다거나 어떤 불임의 상처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혹시 배경의 설정이 있었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음, それもこれ難しいな。プロフィールに書いてあることをここで喋るというのはあまりどうなんだろうな、あんまりしたくないと思ってまんだよな。ただ今の方の読み取りは、半分は僕は近いことを書いているっていう感じだな。子供を結果的に言うと子供を産んで育てるという人生設計を選ばなかった女性であるっていう、ちょっとごめんなさいね、言い方が遠回し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が、そういうことはその、主人に渡したプロフィールには書いてます。なのでそのこともあって一番最初に捨てるなら産むなよっていう非常にソヨンに対しては厳しい、一番母親に対して批判的な言葉を映画の冒頭で最初のセリフとして出して、2時間かけてその主人の中で母親とブローカーに対する
価値観が、偏見と言ってもいいですけどをどのくらい揺さぶってどのくらい変化できるか、そういう2時間だと思ってました。そのことによってその主人の目線を借りながら見てる方たちも主人の目線が変わるのと同じようにブローカーたちを見る目が変わっていただければ、きっと最後に主人の元に赤ちゃんが戻ってきた時に彼女がどんな感覚で最初とは違う感覚で嘘を抱いたのかっていうのが多分実感として共有していただ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た。제가 프로필에 적었던 그 수진의 프로필에 적었던 내용을 여기서 좀 상세하게 말하는 것은 좀 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그 질문 보내주신 분의 해석이 뭐 거의 절반 정도는 가깝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인생 선택을 하지 않았던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죄송해요. 제가 좀 돌려서 말을 하게 됐는데 수진의 프로필에 그런 식으로 그런 그 설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수진이 하는 대사가 영화 모두에서 뭐 버릴 거면 낳지 말아야지 라고 소영이에 대해서 가장 그 비판적이고 엄격한 말을 내뱉게 됐었죠. 근데 영화 2시간 동안 수진이 느꼈던 그 어머니와 브로카에 대해서 품었던 생각들, 가치관,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영화는 그러한 그 2시간의 여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그 수진의 시선의 변화를 따라가서 마찬가지로 관객분들도 그런 시선이 좀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수진이 다시 그 돌아온 아이를 안게 됐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그 아이를 안게 될지, 처음에 아이를 안았을 때와 어떤 달라진 느낌을 그 아이를 안았을지 그 실감을 좀 관객분들도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너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서 벌써 10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을 이제 하나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타이틀이 영화의 타이틀이 자수로 표기되는 게 좋았다고 이제 소감을 남겨주셨는데, 자수는 옷을 완성하기 위한 꾸민 용도로도 쓰이지만 망가진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도 쓰이기에 이 영화가 정말 잘 어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디자인에 있어 감독님이 의도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소유 의도を込めました.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의도를 담았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네. 자, 그럼 이거다죠. 좋았죠. 그 자수로 표현한 거. はい、僕が考えました. 제가 생각했습니다. 짧게 끝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가족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에도 남겨주셨는데, 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 네, 가족의 어떤 진정한 의미,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야, そんなに特別なことを考えてるわけじゃないの. 그렇게 제가 그 특별한 거를 맨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だけどさっき言った3つの箱を描いたって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で1つ目はその主人が見れば捨てた箱だけどさ、ソヨンの側からすればさ、それはウソンの命を助けようと思った箱じゃないですか。で車も赤ん坊を売りに行く箱だと
思われてるけども、あの中で多分彼らはちょっと親密になっていく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さっき言った3つの発行がそれぞれ僕は家族だと思ってるけど、家族的なものだと思ってるけど、そういうそれは血がつながってる人もいればつながっていない人もいるだろうし、はっきり目に見えないものもあ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どれも私たちに必要な家族なんじゃないですかね。 네. 아까 제가 그 세 가지 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 박스는 수진의 눈을 통해서 보면 아이가 버려진 상자이고, 그리고 소용이 입장에서 보면 우성이의 생명을 구해준 박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자인 차량도 그 아이를 팔러 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박스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는 또 친밀한 관계들이 형성이 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스는 또 마찬가지고요. 각기 저는 이 세 가지 박스가 각각 어떤 가족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그 안에는 혈연 관계도 있을 것이고 혈연이 아닌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특별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만드시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관객들 입장에서는 항상 고레다 감독님의 영화는 특별하게 와닿죠. 네. 네. 고레다 감독님의 이제 마지막 인사말 들으면서 오늘 아쉽지만 137개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보시고 난 관객분들의 또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じゃあその137はヨンさんが答えていただいて。 네, 그 137개의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통역가분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그 고레다 감독님의 마지막 인사말, 네, 관객분들에게.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なんか初めての Q&A だったんで、あんまりうまく答えられた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けど、楽しい僕にとっては楽しい時間でした。カンヌで、初上映をして、本当に国民的な俳優であるソン・ガンホさんが最優秀男優賞という賞をもらって、あんなに素直に受賞が喜べるって、やっぱ自分がもらうとどっかひねくれてるんで、いやいやそんなに良かったどこがみたいなことをついつい考えてしまうんですけども、本当に嬉しくてですね、あの場にいなかったスタッフもキャストも多分本当に喜んでくれて、で戻ってきて空港に着いたらなんか空港中が喜んでくれてる本当に。でここに来たらなんかもう劇場中が喜んでくれてるっていう感じで、本当に良かったなと思ってるんですよね。こんなに喜んでもらえて。なのでなんかそんな気持ちがこう映画館にこう溢れてるっていうのがなんて幸せなんだろうと思ってます。そんな幸せな気持ちのまま6月8日の初日を迎えられるといいなと思います。なので今日見ていただいて、気に入っていただけたらお友達に紹介していただいて、また劇場に来てください。チャンスがあればまた劇場でこんな時間を持たせていただいて、137個のうちいくつかはまたお答えできればいいなと思い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우선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번이 그 처음 하는 GV였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잘 답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됐었는데 진정한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송강호 배우님께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돼서
저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할 만큼 정말 그 무조건적으로 그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게 됐었습니다. 내가 상을 받게 되면 제가 좀 성격이 삐딱한 편이라서 그게 뭐가 좋았지? 어디가 좋았지? 진짜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스태프 그리고 배우분들 그리고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도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에 내리고 보니까 온 공항이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와보니까 온 극장이 다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니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기분이 이런 느낌이 극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새삼 또 느껴지고요. 이런 행복한 기분 그대로 6월 8일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분들 이렇게 오늘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분들께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또 극장에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다면 극장에서 이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고 137개의 질문 중 그때 몇 가지를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늘 이 관객분들에게 감동과 여운 또 생각할 여지를 주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익모인들이 오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오늘 좀 삐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삐딱한 감독님에게 우리 기립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